그런 통화에 물론 배석자가 들어가죠. 예. 통화할 때. 그렇지만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예. 사람만 진짜 그렇죠. 내용을 듣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버젓이 신문 일면 톱 기사로 났어. 그 얘기는 흘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누가? 고의로 흘렸다는 얘기. 누가? 그렇죠. 한덕수 네? 측에서 흘린 그렇죠. 거죠. 트럼프가 흘렸겠습니까? 중앙일보에. 폭스에서 나온 기사 아니잖아요. 네. 중앙일보. 코리아 언론에서 코리아. 나왔잖아요. 그럼 왜 흘렸느냐? 네. 누가 봐도 군불 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반기문 때 떠오르는데 주위에서 뽐뿌를 막 넣어요. 제가 보기엔 네. 그 윤건희 부부의 불쏘시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 구도에 영향을 끼치고자 특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조기에 탈락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최종적으로는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정도에 쓰이려고 만약에 권한대행자를 내놓으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나의 생명줄을 뭘 쥐고 있다거나 네. 그렇지 않고서야 권한대행자를 왜 내놓겠어요? 아니 두 번째 가능성이면 그 이른바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 묻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 아니에요? 무서워. 뭔가를 쥐고 있다면 네. 이게 가능성이니까. 야. 마지막 공직이고 이제 마지막 공직 54일 남은 거니까 음. 뭐 배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이 대선 날짜까지 공고를 했는데 네. 갑자기 자기가 플레이어로 뛰어든다?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탄핵이 되는 것을 오히려 탄핵 명분을 역풍을 삼아서. 타고 아니 뭔가 누가 가겠다? 봐도 네. 이완규는 윤석열의 베프고 네. 누가 봐도 헌법재판관에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이 돼도 마지막까지 용납할 수 없는 후보인데 네. 거기를 턱 지명했잖아요.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는 거지. 제발 탄핵 좀 해주세요. 탄핵 좀 해줘. 그래야 내가 그 핑계로 탄핵 소추 본회의 의결 직전에 내가 사퇴하고 나가서 출마할 수 출마하지. 있지. 탄핵 좀 해줘 이러고 있는. 들어와. 이러고 있는. 그래요. 탄핵 들어와? 이 탄핵 마렵게 일부러 네. 이완규를 지명. 탄핵 마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를 치켜세우며 물밑에서 거론되온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아예 한 총리에게 직접 출마를 요청했다는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당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국정 운영을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길 카드로 한 대행을 꼽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데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출마할 경우 당심도 민심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은 한 대행을 직접 찾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이나 안정감이나 또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드리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다만 여러 차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한 대행이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덕수 차출론은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만 깎아먹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